미국민들의 2분기 가계부채가 1조 8,771억 달러로 1분기보다 감소했으나 모기지가 줄었기 때문이고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빚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AI 데이터 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으로 생활비와 생활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1년 반 동안 형사범죄 등을 이유로 외국인 17만 5천 명의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와 상호 관세에 대해 후퇴 없이 다른 방법으로 재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향수와 화장품,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가 임신 중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분기에 1조 8,771억 달러로 1분기보다 13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모기지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빚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모기지와 전체 부채의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할부와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미국민들의 가계빚은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40조 달러를 목전에 든 국가부채와 20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등 통제불능의 쌍둥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는 2분기 현재 18조 8,77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으로 1분기보다 130억 달러 0.1%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미국민 가계부채 소폭 감소는 주택모기지 총액이 2분기에 급감했기 때문이어서 미국민들의 빚더미 무게가 가벼워진 것으로 해석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모기지는 2분기에 13조 1,170억 달러로 1분기보다 무려 740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주택시장이 해빙되지 못하고 정체 또는 냉각돼 있다는 뜻이어서 미국민들을 안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자동차 할부로 1조 7,130억 달러를 기록해 1분기보다 28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많은 가계부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6,510억 달러로 1분기보다 70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학자융자금 제도에서 상환유예와 이자율 할인, 탕감 등 각종 혜택이 사라지면서 학자융자금을 이용하는 미국민들이 주춤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분기의 신용카드 사용빚은 1조 2,63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10억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미국민 가정에서는 올 2분기에 주택시장 냉각으로 모기지 빚은 줄어들었고 학자융자금도 주춤해져 감소해서 전체 가계부채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민 가계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분기에 280억 달러와 210억 달러나 급증해 가계부채 빚더미가 가중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가계부채 18조 8,771억 달러뿐만 아니라 국가부채가 8월 11일 현재 39조 8,500억 달러이므로 1인당 11만 5,700달러씩 부담해야 하는 쌍둥이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데이터 센터 건설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의식해 빅테크 기업이 전력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소비자 보호 서약을 병행하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으로 생활비와 생활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문제가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곳곳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데이터 센터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정치 성향을 떠나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와 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컴퓨터를 24시간 가동하고 냉각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시설에 따라 상당한 양의 물도 사용해야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구축하는 비용이 결국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올해 초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망 개선 비용을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시간주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에서는 보수 성향 인사들을 포함한 일부 시위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미국 42개 주에서 반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에서도 신규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 감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를 가져오고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 센터 산업이 앞으로 석유 산업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AI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뿐 아니라 그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와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전기요금과 수자원 부담이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면 지역사회의 반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가 정당 간 대결을 넘어 생활비와 지역개발을 둘러싼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반 동안 외국인 17만 5천 명의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범죄로 체포됐다가 비자까지 취소됐고, 성범죄와 인신매매, 금융사기와 신분도용 등 경제사범, 그리고 원정출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비자 취소 후 추방시키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1년 반 동안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17만 5천 개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 1월에는 10만 개를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어 반년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로 미루어 국무부가 한 달 평균 지난해에는 8천 개씩 비자를 취소했다가 현재는 1만 개로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미국 비자를 취소당한 외국인들을 보면 첫째, 다수가 형사 범죄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내 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지역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체포됐다가 비자까지 취소당한 것으로 국무부는 시사했습니다. 형사 범죄자들 중에는 음주운전, DUI도 포함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일으키면 비자 취소와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자들은 다른 이민법 위반과 병합되면 역시 비자 취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죄 외국인들 중에는 폭력과 절도, 마약 사범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중범죄,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성범죄, 아동 성착취, 아동 성착취물 소지, 경제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타인의 돈을 노리는 금융범죄, 사기, 신분도용 범죄들도 다수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미국 비자를 취소당하고 추방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기로 꼽히고 있는 행위로 메디케이드를 무자격자에게 알선하고 부정 청구해 500만 달러를 가로챈 외국 출신 사기범들도 미국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원정 출산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미국 비자를 취소당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월 발표 때 밝힌 대로 북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만 원정 출산 시도자 100명 이상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넷째, 그 외에도 암살된 보수운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조롱한 외국인들도 비자를 취소당했으며 출신국 정부와 연계된 쿠바와 이란 출신들도 미국 비자를 취소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와 상호 관세에 대해 후퇴 없이 방법을 바꿔 재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원정 출산 등으로 범위를 좁혀 재시도하고 있고, 상호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다른 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고의 법원이라는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이민과 관세정책 등에선 후퇴 없이 방법만 바꿔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6월 말 연방대법원에서 6대3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여 만인 8월 6일 2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원정 출산 원천 봉쇄에 초점을 맞춰 재시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행히도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과 관련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끝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원정 출산에 대해 미국 비자와 입국 거부로 시작해 원천 봉쇄에 돌입했습니다. 버스 투어리즘, 출산 여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시도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게 분명해 또 한 번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법적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고 리펀드해주는 절차에 돌입하면서도 다른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24일 자정을 기해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에게 12.5%의 새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강제노동에 의한 상품 수출을 이유로 60개국 이상에게 10 내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강제노동에 의한 수출품이라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또 한 번 법적 투쟁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의 주정부들과 민간단체들이 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한 해고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무실에 통지를 보내고 20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8월 26일까지 응답을 보고 조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대응기에도 주지 않고서는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그 절차대로 해고 통보서를 보내고 21일간의 대응기회를 제공한 후에 법적 절차를 거쳐 해고하겠다고 시도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 사유로 꼽은 모기지 사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무리한 해고로 다시 한번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고해 후임자를 새로 지명함으로써 연준의 구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매파 위로 바꿔놓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향수나 화장품, 샴푸 같은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가 임신 중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향이 첨가된 개인 위생용품이 주요 노출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는데요. 연구진은 프탈레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을 피할 필요는 없지만 임신 중에는 제품 선택과 사용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화학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향수와 화장품, 샴푸와 세정제, 플라스틱 제품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화학물질 프탈레이트가 임신 중 혈압 상승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보스턴 지역 임산부 338명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3차례 소변 검사와 혈압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프탈레이트 대사물질 농도가 높은 임신부는 낮은 임신부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4.59mm 높았습니다.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에서 유래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의 체내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5.78mm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향이 나는 제품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일부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임신 중 혈압이 높은 경향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임신 중 혈압 상승은 자간전증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구진은 우선 향수나 향이 강한 로션, 바디워시 등 개인 위생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을 살 때 프레그런스 프리, 즉 무향 제품이나 프탈레이트 프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주방에서도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바로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노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체내 경로에 영향을 줘
혈압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 원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가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만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임신 기간에는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바디워시, 로션 등 향이 첨가된 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제품 성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